트럼프의 행동과 그 캐릭터에 대해서 오토가 좀 짜증스러운 표현을 많이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 안에 좋은 게 들어있고 좋은 것 안에 안 좋은 게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큰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울 게 있는 부분은 배울 수 있겠죠.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거나 깨트릴 수 있는 행동을 트럼프는 많이 합니다. 바로 그 점은 복잡계적인 구조예요. (6월 23일) 월요일 오투의 난중일기. 자주 되새기는 럼스펠드 장관의 말이다. 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we know. We also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we know there are some things we do no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 The ones we don't know. And if one looks throughout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other free countries, it is the latter category that tends to be the difficult ones. 미국의 이란 폭격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시점에서 주말의 가격 움직임과 아침 시장의 움직임은 known unknowns 정도의 레벨까지 고려하고 있다. unknown unknowns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 힘은 강한 유동성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슈의 크기 대비 바쁘지 않은 아침이다. 지난주에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조심성을 키우는 행동을 미리 했다는 점과 포트의 색깔이 오늘 움직임을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의 강세를 잘 활용해야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심리의 변화도 지난 이틀의 가격 변동에 모두 담겨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느껴지지는 않는다. 변수가 너무 많고 시나리오의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일일이 그 내용과 영향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불확실성의 늪으로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조심성을 포트에 더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주말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큰 공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장도 영향을 받고 또 일정 부분에 그곳에서 사망자도 발생하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고 많은 긴장이 커지지 않고 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현명한 인류가 방향을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이번 질문 준비하면서 네. 저번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보세요. 이런 전쟁 이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정의 영역을 다루는 방법. 그때 이제 느린 투자자님께서 오셔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신가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이벤트가 크게 발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할 때,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정치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에는 중심을 잡는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는 것에는 감정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얘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지만 이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에 예열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반대의 준비를 조금씩 마음을 되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 행동이 너무 좋다. 네. 시장도 좋고 우리 수익률도 너무 좋다.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일이라고. 네네. 확률이 점점 증가하는 일이라. 물론 2,500 정도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했죠. 네. 근데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도 아직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참여하면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더 파이팅하고 있는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돼야죠. 웬만한 그냥 흔들림은 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 고고고 한다라는 게 그 당시 공격적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공격적에서 적극적으로 바꿨죠. 적극적으로 바꾼 건 그런 정도의 태도에서 사람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보다는 그 구간이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시장이 좀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강해지는 건 한데
그 강해지는 상황에서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공격적일 수 있었던 것은 엄청 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도가 적으니까 한 건데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면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수익은 나지만 그 활동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잘못하면 그 구간에서 내 개구리가 이 솥 안에 있을 때 네. 천천히 끌어올리면 너무 물이 뜨거워지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까지는 내가 온탕처럼 즐기는데 그러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난 나와야지. 아니면 옆에서 수도꼭지가 있으면 찬물을 틀어야지. 네. 이런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상태인데 지금 일어난 일은 이거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벤트잖아요. 네. 그리고 2주 동안이라는 기간을 얘기했다가 바로 이틀 만에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다 트럼프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고 트럼프 가장 가까이 있는 몇 명은 이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분이 현실화가 딱 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사라고 할 때 미리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건 우려는 우리가 지난주에 조심한 것처럼 일정 부분 사람들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상황이 나왔어. 현실화됐어. 그러면은 이 현실화된 거를 반영해야 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아닌 거랑 달라요. 네. 이란도 지금 올해 3월부터 전쟁 준비 들어와서 지금 6월 달이잖아요. 3개월 동안 전쟁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얻어맞은 거고 네. 미국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 이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할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이슈가 중요하고 현재 이 이슈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꽤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좀 비중을 줄였지만 네. 우리가 3개월 관세 정책 나왔을 때 네. 그때는 비중을 한 번에 30% 줄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뭐 5, 6% 정도 줄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이런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법과 이럴 수도 있는데 디테일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은 네. 그게 지난번 관세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인지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봐야죠. 그럼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종류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상치 못한 종류의 위험이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상치 못하다고 표현한 건 이 이벤트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대로 많이 인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람들은 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협의하는 게 가장 핵협상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고 많은 부분들의 분석과 제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대로 될지 아니면 그 부분 이외에 뭔가가 발생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너무 좀 크게 위험하지 않다. 무시해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관점이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주가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크지 없었고 네. 비트코인도 빠졌다가 다시 10만 불대로 다시 올라갔고 유가도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한 2%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는 것이 10%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오늘 10% 올랐다면 말도 안 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렇게 영향을 주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부분의 강도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험 인지가 있는데 강도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인지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 같아서 그 평균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는 스탠스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토님 궁금한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 뭐 안 된다는 거에 방향성이 지금 가 있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반대로 네. 만약에 진짜 뭐 어제 보니까 1차 안이 통과됐다고 이란 쪽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의회에서 통과했고 네. 이제는 그 수뇌부 지도부에서 하면 네.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온 거죠. 네, 의사결정은 거기 최고회의인가? 네. 뭐 용어가 다른데 네. 거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을 하고 알고리즘상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하는 완전 물거품이 된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던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호르몬즈 해업 이슈가 왜 생기는 거며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가 안 될 그런 판단 가능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크게 상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옵션이 상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기도 팔다리 하나씩은 잘라야 되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경제가 지금 석유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국제 경제나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네. 그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이란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지만 주변 중동 국가 사우디 뭐 오만 뭐 모든 나라들이 그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막혀요. 그러면 이게 이란만이 아니라 전체 중동 오펙 공급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최대 수요처는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이란 석유에. 그러면 이 부분이 중국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럼 지금 현재 이란은 러시아나 인도나 그 중국과 북한 이런 그 미국의 상대들의 연맹들에서 자기가 그쪽한테는 뭔가 플러스 값을 많이 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 뭐 저게 저 맞습니다. 친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도 매우 악재고 자기의 우호국한테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판을 깨는 행동인 거죠. 네. 그래서 판을 깨는 행동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전망인데 네. 트럼프가 이틀 만에 폭격한 건 합리적 전망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이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으로 한참 설명을 하다가 비합리적인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고 또 합리적으로 잔뜩 설명하다가 또 비합리적인 영향이 쾅 생기고 네. 하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을 바탕에 들어있는 합리적인 의견 그 부분도 반영해야겠지만 그 부분만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네. 부분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 안 나타나고 있으면 덜 반영하거나 안 반영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핵심 변수는 다 지금 비합리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 이외의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모르죠. 언노운스라니까요. 네네. 모르는데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구조를 인지하고 평균적인 생각보다 조금은 더 위험도를 높여놓는다는 거죠. 대응을.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어제 저만 해도 이제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 공격했다 하자마자 이제 유가부터 확인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흥국 땡땡 한국 석유 한국 땡땡 네. 찾아보게 되고 네. 에너지 땡땡 찾아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완전 뭐랄까 이건 그냥 숏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근데 일단 그게 투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네. 그건 매매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상이 이 주식을 통해서 발현될 거야. 네. 라는 부분을 하는 거지.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이익을 벌고 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회사랑 같이 성장하고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말보다는 매매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투기겠죠. 네네 맞습니다. 한번 확 튈 것 같은데 먹어야지. 그래서 매매와 투기성이 그때는 작동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산주를 얘기하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도 방산주는 튀었죠. 네.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흥국석유를 보듯이 이 방산주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 튀고 나서 조금 뭐 뉴스가 떨어지고 하면 아마 팔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그 탈세계화된 현상이라는 구조 때문에 지난 3, 4년 동안 계속되고 그 주식들이 지금 몇백 퍼센트가 올랐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이게 세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된 거죠. 오. 그 부분을 투자로 인지한 사람들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올랐고 지금 시장 상승률 대비 수익률이 몇 배나 올랐기 때문에 너무 지나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 필요한 옵션이야 라고 인지하고 계속 넣어놨을 거라고요. 네.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응력이 달라지는데 네. 지금도 최근에 원전에 대한 뷰가 그런 게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나쳐라고 생각하는 뷰가 있고 오토는 지금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원전이라는 활동의 증가 부분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놔두고 네.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매매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지 전체 계좌에서 10%의 수익률이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와 기여도가 있으면 투자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뭔가 관점과 어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오늘 우리 PD님이 굉장히 진지하네, 아침에. 이렇게 진급하신 분과 얘기 나누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 뭔가 여쭤보고 생각하게 본다는 이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전쟁까지 봐야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저의 어떤 투자 활동이 또 어떤 투자자로서의 활동이 약간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정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군사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과 정치는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생명? 생명이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네. 목숨 걸고 하는 게임이냐? 네, 정치는 목숨 걸고 남 죽이면서까지 하는 게임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현상은 아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데 네. 군사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그 맞는 차이점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 게 정치의 실패가 전쟁이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은 걸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이고, 정치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 작동할 때는 전쟁을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 분쟁을.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국내 정치가 아닌 글로벌 대외 국가 간의 국제 정치라는 문제는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부분인데 그 힘에서 의해서만 작동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전쟁은 뭐냐면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까지 가버린 가장 극단의 수단, 그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외교인데 네. 그래서 그 외교적인 수단이 작동하고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막 트럼프가 폭탄을 때려놓고 이제부터 평화 시작이다 외교하자. 이건 뭐냐면 이 순서 자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늘 하던 네. 방식이잖아요. 네. 뭐냐? 네.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자기 이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트럼프의 행동 방식 구조에는 더 심각한 이슈가 들어갔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혼돈이라는 건데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것. 미국은 달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고 네. 혼돈은 러시아가 많이 수출하는 거라고 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 질서라는 부분에 질서적인 부분에 기존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맨날 푸틴 회담 해놓고서는 1시간, 3시간 막 늦게 나타나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전술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식, 그 부분을 쓰고 있는 방식이라는 그 패턴에서는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까지 퍼지고 있고, 이란 이렇게 했다, 평화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불가법칙한 일이. 그 지금 그런 현상을 글로벌에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좀 웃기지만 스트롱맨이라는 그 용어를 받는 사람들인데, 푸틴이나 네. 김정은이나 음, 뭐 트럼프나 다 그런 용어들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히틀러나 기존에 뭐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그 현상이 끝나고 나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스트롱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의 스트롱맨들을 나중에 다 주변 사람들 인터뷰나 다 확인을 해보면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심리적인 불안감, 아니면 이 소시오패스적인 기질로 인해서 아예 그런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스트롱맨 자리에 갑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고, 네. 나폴레옹은 못 느끼는 캐릭터예요. 잘. 오,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죽는 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들은 하다가 멈칫멈칫하는 행동을 그냥 해버리면서 이기겠죠. 그러면서 역사에 남는 거지만 네. 그 사이에서 많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캐릭터 중에서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은 나타냐후도 있네요. 트럼프죠. 네. 근데 트럼프는 소시오패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불안이 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불안을 표현해요.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안 되고 있을 때 얼굴 표정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큰 자리에서 스트롱맨이 갖고 있는 그 불안이 국제사회를 좀 더 혼란스럽게 할까봐 아무래도 좀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러면 트럼프가 최근 한 얘기 중에 지금 가장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질문 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화의 시대가 왔는지 아니면 지금 혼란이 더 확대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무게를 실어야 되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웃게 되는 부류가 누가 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입장이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피디님한테도 한 3년 정도가 서로 간에 단어를 익히는데 필요한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 사람들이 각자 단어의 개념을 따르게 쓰는데 특히나 그런 것들을 이기적이거나 그러한 남들 고려 안 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평화는 제가 보기엔 미국의 평화도 아니라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들의 평화입니다.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이게 인류가 계속 발전한다고 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이 오작동이나 이 쓰레기나 벌레들이 항상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 부분을 인류 전체가 또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테스트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테스트 재료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동시대에는 꼭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겪는 고통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문이 조금 막혔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은 건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걔들은 그러니까 지들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인 남성 우월주의 그놈들이 생각하는 평화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지구 인류가 잘 대응하고 왕따시켜야 될 부분은 왕따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계속 경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백인 남성이라고 현명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랑 상황을 잘 내서 이 상황이 다시 진짜 평화, 가짜 평화 말고, 우리도 요즘 진짜 대한민국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를 향해 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 용어는 그냥 그들이 쓰고 있는 그들의 합리화의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이란이 지금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정학적, 역사적 위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산 위에 있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아무리 미국인이 개입한다고 해도 이걸 지정학적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란을 이렇게 무장 해제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미군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어떤 군사적 개입이 중동 정세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불안정으로 장기적인 불안정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한 오투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거가 뭐 다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생각은 아니지만 트럼프랑 트럼프 측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정말 파시즘적인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LA의 군사를 내부에서 썼던 것도 그러한 부분의 테스트다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 뭐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 전 세계의 많은 분쟁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 하에서는. 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애들을 계속 흥분 상태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이거 분쟁이 필요한데 그런 짓을 내부에서는 하긴 하지만 세게 하긴 어려워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긴 어렵다고요. 근데 밖에는 죽여도 자기한테 표준 애들은 환호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낸다? 이건 또 중간 선거할 때 또 하고, 다음 뭔가 법을 바꿔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또 하고, 계속 이딴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가장 힘이 센 미국이. 그리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의 반대는 중동의 문제에 끼어 들어갔을 때 트럼프의 지지층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트럼프 자체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의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좀 가까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것 때문에 뭐가 막 여러 가지가 네.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혼재된 상태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의 확률을 더 높게 줘서 이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장 안정적으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분위기, 그리고 중간에서 이리저리 헷갈리고 있는 세 가지 상황, 그 세 가지의 확률을 비슷하게 3분의 1씩 보고 있는 게 오투의 생각이고 네. 시장은 3분의 1보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2분의 1 혹은 1.5분의 1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조심스러워요. 조금 더 이게 어떻다라고 결정짓기보다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란의 말씀드린 대로 비합리적인 미국과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이란이 비합리적으로 나올지 합리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 주변을 중재하는 세력이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할지 안 할지 등등 나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 반응이 최근 글로벌 전체의 유동성이 매우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의 크기를 유동성의 플러스 값이 섞이면서 지금 가격은 예상보다는 사건의 크기 대비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지금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6월 24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예정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참석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 요구에 대한 서명 압박을 각 나라에 또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 구축 논의 그리고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 취소 등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약간 복합적인 이슈를 더 불확실성하게 지금 만들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은 어떤 경제적, 안보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래된 겁니다.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고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를 괜히 언론에서 부각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나토 구조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강도로 그
협력체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유럽에서는 기정사실화했었고 그 기정사실화한 부분에 좀 약간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난 좀 저 언덕에 좀 비비고 있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 지난 세계화 시대의 구간이었고 한마디로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의지하고 있었죠. 네, 의지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의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라고 하는데 난 하기 싫어가 아니라 미국은 하라고 하고 나는 그 필요성이 생겼네? 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유럽의 방산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성이 같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협상이 예전보다는 그건 협상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그냥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걸 하기를 원하고 유럽이 뭐 하기 싫어해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아직도 그 옛날 앵글로 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기사들을 이 투자하시는 투자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저는 좀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방산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는 그 소리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 포지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온다고 줄이나요? 아니요. 안 올리죠. 네네. 지금 방산주가 지금 현재 우리 포트에서 수익률 100%가 넘죠. 네.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놓은 비중보다 2배의 비중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체 매매는 안 했지만 포트폴리오에 주는 비중의 크기는 2배가 된 거예요. 네. 하지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 역할이 아직도 증가된 상황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변동성이 없다기보다는 계속 유지의 개념. 못 맞춘다고. 자꾸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자꾸 그 생각을 어떻게 오토님하지 지금 막 말을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또 많이 사고 구조라니까. 뉴스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뉴스들이 많이 보이니까 뉴스는 이거 클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수익률을 냈어요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 뉴스 보고 수익률 마이너스 한 사람이 그 다음날도 내 뉴스 보는 게 중요해요. 내 뉴스 보고 그 사람이 돈 벌어서 내 뉴스 안 봐도 되는 게 큰일 나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이해하고 네. 잘 활용해야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세 전쟁, 그리고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경제 지표의 혼조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막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구축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위험 관리와 말씀하셨던 수익 추구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트럼프의 행동과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짜증스러운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항상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 안에 좋은 게 들어있고 좋은 것 안에 안 좋은 게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큰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울 게 있는 부분은 배울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보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을 만들면서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왜 인정해? 그러면 뭘 왜 인정해? 남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뭘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닌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거나 깨트릴 수 있는 행동을 트럼프는 많이 합니다. 바로 그 점은 복잡계적인 구조예요. 그 부분을 잘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캐치하고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러한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거나
혹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더 공격적이 돼야 될 때는 더 공격적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어려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법은 항상 또 있습니다. 찾으면. 전우님들 중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전우님들은 아마 그걸 현실에서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확장된 이해와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필터링 한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가게끔 이렇게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왜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 쇠뇌도 당하는 것처럼 세뇌가 당한다는 얘기는 뇌가 기존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누군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했던 단순계 구조와 복잡계 구조는 또 이게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네.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수술한다는 건 원래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강요에 의해서나 이러한 설득에 의해서 혹은 사기에 의해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자체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생각에.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쉬울 수는 없죠. 근데 그게 한번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게 잘 안정적인 구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영향을 잘 안 받죠. 그렇게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뭔가 매일 루틴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뭐 독서를 하신다거나 뭐. 독서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자주 스스로한테 질문하죠. 질문하면서 이렇게 사유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값은 무엇일까? 라는 반대의 부분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반대 부분. 저번 주에 이어서 메타인지가 또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